뭐 저하고는 국토교통위에서 또 예결위 소위에서도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후보자의 그런 전문성 또는 뭐 합리성 또는 일 추진력 이런 건 제가 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명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져서 우리 여당이지만 입법부의 구성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우리로서는 엄격히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선 지금 상황이 이제 어찌 보면 22년 동안 몸담았던 그 국민의힘 이 정당으로부터는 이제 배신자 낙인을 찍혔고 그리고 또 언론과 국민으로부터는 매우 인색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왜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들은 바는 없지만 제가 그 지명 제안을 받고 고민할 때 제 나름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수 진영에 몸담으면서도 저는 진영을 넘은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주장했고 그래서 우리 당론과 반대되는 주장을 많이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과 이런 것은 실행되지 않는 것을 20년간 지켜보면서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 제안을 하시는 거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새 분리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대 여당이 이런 통합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이건 저는 진정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네. 저 한 사람이라도 이 장벽을 뚫고 나가서 네, 돌을 알겠습니다.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아까 장벽을 이제 뚫어야 하신 된다고 말씀이니까요. 봅니다. 예, 네. 아까 말씀을 주셨고 그런 인사권자의 어떤 진정성, 진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탕평 인사를 통해서 그런 국민통합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이루려고 했던 것인데 그동안 이제 쏟아진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인해서 인사권자에게 부담을 분명 준 것이고 또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누를 끼친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점이 송구합니다. 가장 크게 부담과 누를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 인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 여론이 통합은 바래고 개인적인 의혹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자체도 저는 대통령과 이 국민 주권 정부에 제가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어쨌든 청문회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더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그 폐를 조금 덜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 또는 이 정부하고 철학이 맞지 않으면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본인은 그동안의 정책 행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책 노선을 봤을 때는 저는 일치한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명 자체가 저로서는 되게 의외였습니다. 우선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란 계엄 관련해서 지명 그 후에 제대로 실체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 사과를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한두 번 얘기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내란 계엄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 동안 많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저는 그러니까 장관이 되기 위해서 소위 임시 방편으로 또는 이 위기 모면용으로 지금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불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이 여러 번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했는데 이게 내란 세력 아니냐. 그래서 탄핵 소추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구의 구의원들까지 동원해서 삭발도 하고 후보 지명 때까지 보니까 그 지역구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수막까지 개첩을 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지명되자마자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물론 사람은 과거를 반성하고 입장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계엄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주 상식이란 말이에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그렇게 계속 1년 넘게 고수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진정성이 있겠냐라고 우리 국민들은 대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기본적인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매우 이 장관직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 판단 능력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네, 일단 현수막부터 말씀드리면 저런 아니, 건 뭐 의원님 세사기는 잘 아시지만 저건 네. 당에서 내려와서 다는 거고 제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그래도 계실 지역위원장의 거고. 동의를 다 구하죠. 네. 그 뭐 당에서 내리면 다 사무국장이 알아서 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근데 제가 물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거의 매주 매일 집회를 열어대니까요. 안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판결 선고가 나고 나서는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명받고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걸로 네.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대한민국 헌법사에 남을 그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의 네. 확고한 입장들을 견지해야 그나마 네. 좀 이해가 될 것이다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실은 탄핵 2004년도에 한나라당 시절이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환생경제 네. 지원급으로 연극했던 거. 네, 네. 그때 현직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 정말 노골적인 욕설, 비하, 조롱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막 쓰셨잖아요. 아무리 풍자극이라 할지라도 되게 그걸로 인해서 논란이 많이 일어났죠. 나경원 의원 등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이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은 저 환생경제에 대해서 출연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 대사는 딱 한 줄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경제를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이름이 경제였기 때문에 그 역에서, 그리고 저는 욕설이든 비방이든 어떠한 말도 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저 연극으로 인해서 무리를 빚은 것에 대해서 그 2017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 양산에 계시는 권양숙 역사님 직접 찾아뵙고 묘하게 참배하고 제가 사과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당시 인턴 보좌진 몇 살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은 안 나고요. 아마 어렸을 걸로 생각합니다. 당시는 그러면 해당 발언에 문제식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사과를 했는데 그때도 그 직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했고 제 사과가 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그 상처받은 직원이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과를 안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안 받아들인 줄은 지금도- 몰랐고요. 이번에는 연락을 직접 하면 또 제2의 가해가 될까봐 제가 직접 연락은 못하고 그때 같이 있었던 직원 통해서 연락했더니 그 지금 1분만 더 주세요. 저한테 사과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가 왔다고 해서 일단 마음이 열리기를 더 기다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게 이제 각 부처 업무 조정하면서 극한적인 업무 집중도 또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그때 본인은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뭐 취임 직후에 업무 압박이 심해서 예민한 상태에서 발언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게 있던데 아마 그 제 협명은 아니고 누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걸 확인을 했어야죠. 그러면. 아, 근데 그런 기사가 났었는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자칫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 고압적인 네. 태도, 갑질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마지막 여쭤볼게요. 네. 이제 과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린 국가 부채 3년 만에 줄였다면서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다 이렇게 호환 평가를 내리면서 계속 건전 재정, 긴축론 이런 입장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의 마중물 역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정책에 대한 네, 저는 재정 정책에 대한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이냐 긴축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때 당시의 경제 여건, 그리고 재정 수지, 그리고 통화 정책, 물가 등등 각종 경제 변수를 종합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성장률이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2%대를 구가하고 있었고 그 대신 또 물가는 5.1%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긴축이 적절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4분기 연속으로 0%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반면 물가는 지금 한 2%대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저의 원칙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